안녕하세요. 제이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평가제 20, 면담 1영역, 2영역을 해드렸죠. 이번에는 4영역을 한 후에 3영역으로 갈게요. 3영역이 면담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적은 4영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영역의 1. 원장은 평소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대하는가? 네.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아니요 하시면 면담이 안 되겠죠. 무조건 되는 것들은 네. 원장은 교사에게 의견을 묻는가? 네. 회의에서 교사가 의견을 제시할 때 주의 깊게 듣는가? 네. 보육과정 중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가 제시한 의견 중 수용된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한 가지씩 기억을 해두시고 말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 평가제 준비하면서 교구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더니 필요한 교구를 사주셨어요. 이렇게 수용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뭘 사주셨어요? 라고까지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교사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사회의를 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회의 내용, 주제를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업무 분장은 꼭 외우셔야 되는데 업무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평상시 업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상시 업무가 있어요. 평상시 업무는 선생님들 중에 운영일지를 담당하신다든지 아니면 차량일지를 담당하신다든지 이렇게 담당하는 평상시 업무가 있고요. 두 번째 비상시에 아이들의 인솔 한다든지 구급약품을 챙긴다든지 비상구를 확보하는 업무 같은 거 이런 거를 취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 분장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었는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보통 원장님이 결정해 주신가요? 이럴 때도 교사들과 의논을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 좋겠죠. 평가제에서는 뭐든지 하달, 수직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의논 후 보육교직원과 면담을 정기적으로 하는가? 이제 원장님이 선생님들과 면담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이건 정기 면담이에요. 정기 면담은 연 1회 그리고 신입교사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정기 면담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정기 면담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장님이 선생님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건가요? 선생님들의 고충과 요즘 힘든 점들을 물어보시기 위해서 정기 면담을 하시는 거고요. 가장 최근에 개별 면담을 한 시기는 언제인가? 1년에 한 번 하시기로 했으니까 최근에 평가제 준비하시면서 하신 날짜가 있으시겠죠?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 7월에 했던 것 같은데 운영일지에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담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가? 원장과의 면담은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는가? 자, 면담은 선생님들의 고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상호작용이라든지 반 아이의 특성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 이야기를 털어놓고 또 그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아라고 생각했던 평소에 문제아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원장님께서 모든 게 발달 과정이고 발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해결해 줄 거다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더 마음이 느긋해졌다.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상호작용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하기 힘들었던 또는 내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몰랐는데 원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근로계약서에 대한 동의와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근로계약서 어떻게 하시나요? 구두로 하시나요? 아니죠. 서면으로 사인, 날인을 하시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준,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휴일 및 휴가, 휴게시간 등을 사용하는가? 네,
사용하고 있고 근로시간 준수하고 계시죠. 취업규칙, 복무규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칙은 해마다 다시 알려주시고 사무실 파일에 있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규정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데, 이 보수에 관련된 규정도 근로계약서에 기준이 있어요. 이제 더 받진 못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기록이 돼 있는 부분에 준수하고 있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요즘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사 직무 스트레스를 상담할 수 있는 번호가 있다든지 또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공지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장님한테 제공받고 있다라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육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명절 수당이나 명절 선물, 회식, 포상휴가 등이 있겠죠. 어린이집 복지 혜택이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제공되는가? 복지 혜택은 뭐 누구는 수당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휴가를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선택해서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회식을 갔는데 어떤 선생님 한 명이 빠지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제공되는 복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에게 준 복지 혜택을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 실정에 맞춰서. 4-4 가장 최근에 직무교육을 받은 시기는 언제인가? 어떤 직무교육을 이수하는가?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최근에 받은 직무교육 또는 승급교육이 있으시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참석한 교육은 언제이며 어떤 내용인가? 이건 직무교육과는 달라요. 평가제 준비하시면서 지표교육이나 보육일지, 상호작용 교육 등을 받으시잖아요. 또는 어린이집 자체 내에 자체교육이라든지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최근에 받은 교육들을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의 상호작용, 관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원장님이 선생님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셔야 되는데 그 평가를 내리기 전에 선생님들께 어떤 상호작용을 관찰하겠습니다 라고 그 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 전에 그 상호작용 관찰 내용을 제시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상호작용 관찰 후 지원은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는가? 원장님이 선생님들 상호작용을 관찰한 후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럴 때 1:1 면담으로 선생님이 부족했던 부분 또는 상호작용이 잘 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1:1로 면담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모든 동료 교사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장학회의를 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잘 됐던 부분을 칭찬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잘 되지 않은 부분들은 원장님이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자세히 선생님들을 지도해 주시면 되는데, 또는 원장님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동료 평가 시에는 원장님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안건을 내시면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회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4영역도 면담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3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영역 건강, 안전. 3-1 영아들이 사용하는 놀잇감을 얼마나 자주 세척하시나요? 얼마나 자주 세척하신가요, 선생님들? 일주일에 1회. 보통 금요일에 우리가 보육일지에 동글뱅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고 있죠. 또는 입으로 가져간 놀잇감은 수시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사용한 친구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보통은 가정에서 월요일에 친구를 가지고 와서 금요일에 보내는 식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는 가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네, 알고 있습니다. 지침의 내용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안내하였나요? 이 지침의 내용은 어디에 있죠? 운영 안내서에 있죠. 운영 안내서를 서면으로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또는 오리엔테이션 때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조금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원 중인 영유아 중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가? 어떠한 종류인가? 이 부분은 우리 반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원에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아이가 있다면 선생님들은 다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종류인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그 반 아이라고 하지만 내가 통합반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잠깐 지나가다가 예뻐서 비타민이라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꼭 우리 원에 있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해당 영유아를 위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만약에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 아이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땅콩이 들어간 반찬은 그 아이는 주지 않고 다른 반찬을 대체해서 주고 있습니다. 3-2 당일 급간식의 배식을 완료한 후 남은 음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모두 폐기 처분하시죠. 전날 조리된 음식이 재배식된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3-3 아픈 영유아가 발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보호자에게 어떻게 알리는가?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 보호자에게 알려야 될 경우 전화로 보통은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유아가 다쳤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가? 다쳤을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미하게 다쳤을 경우. 경미하게 다쳤을 경우에는 그냥 뭐 어느 정도 타박상? 그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응급조치를 한 후 보호자에게 알린다. 사진을 찍어서 뭐 알린다. 두 번째는 심하게 다쳤을 경우. 즉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119에 전화를 하셔서 이제 이때도 119에 전화를 할 경우가 있고 신속하게 그냥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분의 의도는 아마 이렇게 크게 다쳤을 경우 선생님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하게 다쳤을 경우에는 그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또는 119를 불러 119 구조대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물어보고 그 응급처치를 하면서 119를 기다렸다가 119가 오면 병원으로 이송조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견학, 산책 등 외부 활동 시 실외용 비생약품을 별도로 구비해 놓고 지참하고 계시죠? 그러면 네 라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과 내에서 영유아에게 건강 영양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네. 교육을 자연스럽게 실시하기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개별 또는 소집단으로 건강 영양과 관련하여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가? 이게 다 비슷한 말이죠. 이제 대집단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소집단도 지금은 거의 이제 개별 영양 교육을 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식단에 미역국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미역은 우리 몸의 피를 맑게 해준대. 그래서 우리가 키가 쑥쑥 자라도록 도와준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영양교육이고요. 요즘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손 씻기 교육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손을 씻으러 갔을 때도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손을 이렇게 손등도 씻고 손가락도 씻고 손 사이사이 손톱 사이사이도 이렇게 씻는 거야 하고 선생님이 모델링을 보여주시는 것도 건강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영양 관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건강영양 필수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해도 되고요. 또는 온라인 교육 같은 거 괜찮은 거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건강영양교육을 받고 영유아 보육가정 운영이나 일상생활 지도에 어떻게 적용해 보았는가? 자, 이제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적용까지 해보셔야 돼요. 건강영양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시더라도 교육과정에 넣을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것들로 정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우리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자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건강 교육은 손 씻기를 하였고 아이들에게 손을 꼼꼼하게 씻는 부분을 알려주었다. 또는
꼼꼼하게 씻는 사진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아이들과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였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